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열린마당은 열린 초대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난 삶의 이야기,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 모신 분들 참 네. 대단한 분들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전국 최초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장터 유랑단이 생긴 건데요. 이름하여 전라남도 장터 유랑단입니다. 네. 남도 곳곳에 장터를 돌면서 그때 그 시절 감성을 그대로 담은 순회 공연을 펼치고 있거든요.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다른 한 팀은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꼭 만나봐야 될 그런 분들입니다. 네. 그야말로 휴가철이니까 바다나 계곡이나 강으로 많이들 여행 떠나시잖아요. 이때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네. 전남 수상구조대원 두 분 모셨는데요. 조금은 위험할 수 있지만 특별한 이분들의 인생 이야기와 함께 여름철 물놀이 할 때 안전 수칙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패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올해 여름 휴가 계획을 혹시 세우셨나요? 여름 휴가요? 저는 이 여름 휴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안 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야구를 하면 다 여름에 야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름 휴가는 뭐 갈래 갈 수도 없었고 은퇴한 이후로도 여름에는 휴가를 잘 안 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계절보다는 날이 덥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 열린마당에서 올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저희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열린마당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 말입니다. 너무 다 줬어. 월화수목 금토. 이야, 그래요. 아니 제가 어디서 보니까요. 예.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름휴가 어디로 가실라 그랬더니 집코. 나는 집에서 보낼라요 하신 분들이 10명 중에 4분이시대요. 현명하신 분들.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네, 집이 시원하게 해놓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열린마당하고 같이 하면은 너무 다 좋지요. 어서! 시원한 열린마당으로 오세요. 네. 자, 지정남 씨가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열린마당도요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 준비했으니까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초대 손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 바다 그리고 우리가 놀러 갔을 때 안전이라는 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이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들입니다. 전남 소방본부 구조대원 두 분 모셨거든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 소방본부 장흥 구조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석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영섭님. 저는 요소방서 169조대 팀장을 맡고 있는 최영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을 야. 모신 저희는 열린마당입니다. 어쩜 이렇게 인사만 들어도 믿음직스럽고. 그 전해지잖아요. 그 네네네. 기운이. 두 분도 이 앉아 계신 모습만 봐도 굉장히 듬직한 그런 느낌 드시죠? 근데 다른 말 여러 말을 할 것이 없이 네. 저 유니폼, 주황색 유니폼이 일단은 네. 안정감을 주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좀 그 곤란한 위치에 돼 있다. 그러면 주황색 유니폼만 보면은 내가 딱 마음이 탁 놓이지 않습니까? 이게 최고죠. 네, 예. 무조건 저는 이 말씀 드려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늘 든든하게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역시 오늘 좀 특별한 사명감으로 함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그동안 구조대원으로서 경험했던 그 많은 그 순간들을 여름철 물놀이 사고도 예방하고 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자리했습니다. 네. 최영섭님께서는요?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 등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나왔습니다. 네. 자, 이 두 분이 수상 구조 분야에서 최고의 베테랑들이시거든요. 네. 앉아 계시는 모습만 봐서는 이게 우리 흔한 말로 군기 바짝 들었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각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입사원이신가 하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두 분 경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지금 27년 차 구조대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예. 27년. 최영수님. 저도 이제 우리 김석희 팀장과 같이 27년 전에 구조대 근무하면서 네. 잠시 잠깐 나갔다가 다시 재입사해서 지금 현재 20년째 구조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쌓인 경력만큼 두 분의 활약상도 정말 대단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이분들의 활약상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중간중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예. 자,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이건 여수 선소라고 우리 유순희 장군님
그 거북선 어. 건조한데 네. 그 선수 거기서 수영을 할 곳은 아닙니다. 근데 네. 수영을 두 분이서 하시다가 하는 분들이 있으셨군요. 예, 젊은 학생들이었는데 일행이 없어요. 한 명이 없어져가지고 어메. 저희가 혜경하고 같이 수색했던 그 장면입니다. 예,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머.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그리고 지금 저 사진은 지금 그 저수지에서 물놀이 도중에 익사 사고가 발생한 후에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야, 정말 시야도 확보가 안 됐을 맞아요. 거고요. 너무 네, 고생하실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게 저녁이네요. 이 사진은 예, 야간 맞습니다. 네. 저희가 킥보드가 그 바다에 빠진 상황이었는데 네. 킥보드를 찾으러? 이렇게 탔던 인적 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네. 그분도 같이 통화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돼서 아이고. 물에 빠졌다라고 신고가 접보돼가지고 네. 저희가 한 6시 반쯤 이렇게 수중 수리를 하고 나오니까 한 8시쯤 됐을까요? 그래서 대원들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한 8시까지 수색하고 예. 다음날 하기로 하고 철수하는 장면입니다. 대원분들의 안전도 생각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아, 잠깐만요. 소인가요? 소예요. 그래. 저건 지금 그 굴의 곡성 큰 침수 피해가 있었을 때 소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지붕 위로 올라가 맞아요. 있는 상태에서 네, 맞아요. 지금 그 소를 크레인으로 안전하게 지금 지상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네, 저희가 뉴스에서 봤던 그 장면에 나왔던 그 네, 소네요. 그 현장에 계셨네요. 이분들께서 같은 그리고 이것도 저 사진도 마찬가지 그때 상황인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보트를 이용해 가지고 고립되어 있던 그런 요구조자를 구조한 지금 사진입니다. 아, 성인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 있습니다. 비가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왔다는 뜻이에요. 네. 구석구석에 아주 구조 네. 활동 많이 하시는구나. 야. 이건 올해 1월 달에 발생한 사고인데요. 네. 여수의 그 소 선착장에서 차량과 같이 함께 물에 빠져가지고 다행히 저분이 차량에서는 탈출하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부표를 붙잡고 있었는데 저때 수온이 아마 6도, 7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체온증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 저희가 바로 투입해서 구조했던 좀 현장입니다. 늦었으면은 좀 위험할 뻔했네.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이니까 엄청 네, 추웠을 최근이고요. 때였을 겁니다. 이 사진은 지금 피악골 계곡이거든요. 네. 요즘에 바다 계곡을 안 가고 산으로 또 그 여름에 시설 즐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산하고 내려오시면서 더우니까 이제 잠깐 발 좀 물에 담그자라고 하셨는데 저 계곡 물에서 쭉 미끄러져서 아이고. 예, 저희 수심이 한 3m 나왔습니다. 네. 다행히 저희가 이제 골든 타임 내에 이분을 무사히 구조해가지고 지금 괜찮은 걸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박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실감이 나네요. 아니, 진짜로 사진을 보니까 아까 내가 유니폼만 보고도 신뢰감이 팍팍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더 신뢰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분들 안 있으면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바로 생명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 위험하잖아요. 우리 소방관 분들한테도. 근데 대단하시네요. 진짜로. 대단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가 보통 사고가 나면 그 사고의 현장 그리고 피해를 입으신 분이 괜찮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현장 곳곳에 네. 이 구조대원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함께 하시면서요 물놀이 안전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의외로 해수욕장 사고가 드물다고요? 네,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나 각 그런 해수욕장 피서지는 지금 법이 강화되면서 안전 요원들을 많이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119 수상구조대, 해양경찰, 뭐 일반 구조대원들이 상주하면서 좋은 장비와 인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뭐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지만 물놀이 사고들이 매년 있는 거잖아요. 네, 또 그렇습니다. 매년 경험하시면은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출동부터 도착, 구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존자 구조보다는 좀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많이 가슴 아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최영섭님도 비슷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 4건의 순환사고가 발생했는데 세 분 다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방금 아까 화면에 나왔던 피악골 계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악출동 갔다 기사하는 과정에서 그 인근에서 저희가 만났기 때문에 가깝게 있으니까. 3분 내에 도착할 수 있어가지고 다행이었네요. 살릴 수 있던 상황인데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어떤 익수된 그 구조 대상자를 인양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족과 같은 마음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골든타임 내에 구조가 되신 분들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뭐 앞서 그 해수욕장 관련해서는 좀 줄었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최근 저희가 또 뉴스에서도 많이 접했던 게 무서웠던, 이안류 네. 사고거든요. 이게 바닷물이 거꾸로 역류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무섭던데요. 네네. 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안류 사고? 일단 이안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꾸로 역파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변으로 왔던 물이 바다로 나가면서 순식간에 우리 어떤 수로를 형성하듯이 빨려 나가는 현상인데 예, 그 지금 그렇습니다. 보셔도요. 지금 사진을 보셔도 가운데 쪽만 빨려 나가고 쭉 빨려가고 있어요. 예. 그죠? 무섭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떤 먼 바다에서 어떤 바람, 그다음에 파고, 파도의 높이, 어떤 지형 이런 요소 때문에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분들은 이안류라는 생각 없이 놀고 그냥 잔잔한 곳에서 놀고 계시다가 쭉 빨려서 가신 거잖아요. 네. 네. 야,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안류가 발생하는 곳들은 지금 안내 방송이나 위험 표지판들을 많이 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해수욕장에 가게 되면 그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예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막상 저 상황이면 진짜 당황스럽겠어요. 저 솔직히 해서 저는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이렇게 튜브. 튜브를 하고 있는데 튜브 뜨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쑥 가려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쭉 밀려나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상당히 무서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렇게 우리는 모르고 있었으나 나도 모르게 빨려 나가는 경우, 휩쓸려가는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안류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자기가 들어갔던 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역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도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속도가 유속이 빠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어떻게 빠른 나오죠? 경우에는 시속 한 10km 정도. 그걸 달려가는 성인들이 달려가는 속도거든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오는 것은 절대 금지해야 하셔야 되고요. 이안류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약 45도 방향으로 헤엄을 수영을 할 수 있으면 수영으로 빠져나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전하게 생존 수영을 하면서 그 인접해 있는 구조대원들의 구조를 기다리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이안류가 자주 발생하는 해수욕장이 따로 있어요? 많아요? 지금 저희 나라에도 네. 지난 6월 달에도 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송도 그 제주도에 네. 해수욕장에서 한 건이 발생했고 뭐 부산 해운대도 자주 발생하고 지금 여기 저희 지역에서도 완도 명사시입니다. 공 남열리 같은 경우 그런데 파도가 높기 때문에 네. 각 공원 이렇게 이안류가 발생하곤 합니다. 예. 예, 사실 가장 당황하는 순간이 생각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안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하고 네. 대비를 하고 이렇게 물놀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계곡에서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계곡에서는 고립사고가 굉장히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저런 상황에서 고립이 됐지라고 좀 의문부호를 붙이는 그 경우가 많은데요. 네. 지금은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서 야영장이나 뭐 기타 물놀이를 하고 있던 와중에 괜찮겠지라는 아니라 생각을 하고 즐기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내렸던 비가 한꺼번에 계곡으로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고립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때 고립이 되면 너무 무리해서 나오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계속 물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금만 기다리시면 오히려 불어난 만큼 빨리 또 계곡물은 빠지거든요. 이렇게 조금 안전지대로 올라가셔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면 안전하게 나오실 수도 있고 또 구조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봤던 사진에서도 계곡에서 있었던 사고가 산에서 그러니까 그 인근에서 계시다가 발 한번 담가 볼까 하시면서 네, 사고가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우리들이 생각할 때 계곡물은 괜찮을 거야, 깊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들도 좀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계곡물 아시다시피 워낙 막다 보니까 네. 그 수심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괜찮겠지라고 발을 디딘데 발이 닿지 않는 경우, 특히 더구나 뭐 물이 쏟아지는 폭포 인근에는 소용돌이 울기 때문에 엄청 위험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계곡물이 깊은 곳은 어느 정도나 깊습니까? 지금 저희 인근에서 그 지리산 피하골을 보면요, 네. 거기는 다 우리가 안전라인이 쳐 있는데 다이빙이나 수영을 못하게끔 돼 있는데 4m, 또 이게 계곡물이 불면 5m까지 찹니다 이렇게. 우와. 거기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 예. 근데 또 그런 곳은 네네. 물이 이렇게 물이 돌기 때문에 네. 그쪽 와류에 말려들게 되면 뭐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예. 자, 보기보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계곡물이 불어날 때 한 무릎 정도 되면은 더 불기 전에 괜찮을 거야. 빨리 저기까지만 빨리 가면 될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아니면 더 불어나면 위험하니까 빨리 가야지 하다가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때 참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익숙한 곳, 그렇지 않으면 아주 생소한 곳이지만 유원지 같은 데서 이 정도면 건널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건너다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냥 흐르는 물은 무릎 아니라 허리가 돼도 안전하지만 네. 급류, 유속이 빠를 때는 성인 무릎 높이 정도만 돼도 잠깐의 실수로 그냥 떠 밀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각별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익숙한 장소에서. 네. 그러니까 이- 저희들이 생각할 네네. 때 내가 서 있을 때 성인 무릎 정도 되는 거면 에이 쉽게 걸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감독님 계곡 놀러 자주 가지 않으시나요? 저는 바다보다는 계곡을 그렇죠. 좀 가는 편인데요. 네. 사실 계곡에 가서 제가 이렇게 그 건널 때 뭐 이 정도 무릎 정도면 괜찮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가져요. 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들도 업고 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조금 잘못 디디면은 그냥 넘어지는 거잖아요. 네.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한다면 예. 급류해서 아이를 얻거나 와이프를 얻거나 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많이 나가서 밀리지 않을 수는 있으나 네. 그 바닥은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미끄럽죠. 거칠고. 그래서 넘어지거나 하게 되면 업고 있는 사람은 양 손이 다 사용할 수 없는 상태고 엎혀 있는 사람은 무방비 상태로 물로 급류로 그렇죠, 휩쓸리게 그렇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지 절대 무리하게 건너서는 안 되네.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계곡물은 또 엄청 차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3초도 못 있을 정도인데 이게 또 큰 좀 사고로 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7, 8월 하는 여름철에도 계곡물은 수온이 10도 안팎 정도 되거든요. 네. 이런 경우 특히 이제 저희가 이송건이 어떤 환자들이 많냐면 초등학생, 네. 이런 저학년들이 이렇게 심장마비나 저체온증 위험성이 있는데 네.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시기에서 물에 들어갈 때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다리, 네. 팔, 얼굴, 가슴 이렇게 물에 몸의 체온을 어느 정도 적응시키고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들어간다랄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얕은 물이라도 놀다 보면 이제 저체온증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몸이 떨리고 입살이 파래지고 애들이 재밌으니까 계속 노는 거예요. 놀다 보면. 예, 이러다가 저체온증이 걸려서 의식을 잃은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이송한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관심 가져야 되겠네. 그 찬 물이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 상황이 신나고 재밌기 때문에 내 몸이 차가워져도 이게 맞아요. 위험하다는 걸 인지를 하지 인식으로. 못하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아니라 그래요. 그렇죠. 분명히 입술이 입술 파래지는데 추운 것 같아. 근데 아니래요. 괜찮아. 아니래요. 괜찮아. 이거는 노는데 네. 전혀 지장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온차로 인한 사고가 여름에 좀 어느 정도 발생하는 편인가요? 보통 수온차라고 하면 계곡은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아주 수온차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담수, 저수지나 뭐 연못 이런 곳에서는 물이 고여 있잖아요. 네. 그럼 한낮에 햇볕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쪽은 데펴져 있고 뜨뜻하고 아래쪽은 굉장히 차가운 상태거든요. 네. 근데 그곳에 이제 모르고 들어가면 흔히 말해서 누가 밑에서 끌어당긴다는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갑자기 그런 심정지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수온 약층이라고 하거든요. 온도가 아주 심한 층이 있습니다. 네. 아, 예.
특히 그게 여름철에 네. 많이 있는 현상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계곡이나 강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세월교인가요? 예, 이것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세월교는 보통 이 공식적인 다리가 아니고 네. 그런 큰 관로를 그 계곡에 묶고 그 위에 포장을 해놓은 저런 네.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오. 위쪽은 어느 정도 유속이 잔잔합니다. 그런데 놀이를 즐기다 보면 밑으로 떠밀리겠죠. 유속이 예. 있으니까. 근데 저기 관로 앞에까지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성인 아무리 건강한 성인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갑자기 예. 빨라지니까요. 물이 관로 안쪽으로 모여서 유속이 그 순간에 굉장히 빨라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세월교가 이제 물에 잠긴 잠겨 상황인 있죠. 거죠. 지금 현재는 물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저 사진으로만 봐도 유속이 얼마나 세고 강한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월교로 빨려 들어간 그 사고자를 구하기 위해서 동료분이 순직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최 팀장님.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3년 전인데요. 네. 2020년 7월 31일인데 신규로 임용했던 저희 후배 동료가 있었는데 사명감이 너무 투철했습니다. 네. 그리고 체력도 좋았고 성격도 좋았고 저기 수로 안에 갇힌 구조 대상자를 현장 활동하면서 안타깝게 순직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파서 아직까지 한 장 간직하고 있는 사진을 네. 못 버리고 휴대폰에 지금 저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구조대원 분들도 위험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런 익사 사고나 수상 사고 같은 경우에 그 어린이는 막 도착했을 때 네. 가장 위험하고 성인은 끝나갈 때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네. 의미입니까? 주로 지금 피서를 간다고 하면 들뜬 상태에서 그쪽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이동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아이들은 답답하죠. 그럼 현장에 도착하면 아이들은 바로 물가로 가고 네. 해방감에. 예, 가족 부모들은 어떤 피서 용품을 챙기기 위해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안전에 사각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때 어린 아이들의 그 어떤 순환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식사를 하고 뭐 음주를 하고 이제 오후 시간이 되면 속된 말로 간이 붓게 되면 네. 자신의 능력치 밖에 이런 활동을 하게 되죠. 네. 뭐 같이 시합을 한다거나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심정지나 아니면 뭐 탈진 이런 현상 때문에 오후에 성인들은 좀 사고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자신의 체력에 대해서 과신하면 안 되고 네. 어린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막 도착했을 때 홀로 가서 노는 그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입수 금지 표지판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표지판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맞아요. 입수 금지를 거꾸로 지금 수입 뭐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네, 됩니다. 안 됩니다. 입수 금지는 입수 금지입니다. 네. 예, 예. 근데 그 현장에 가서 이제 구조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구조가 된 상황에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최 팀장님. 네. 그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분명히 그러니까- 입수 금지인데 왜 들어가는 걸까요? 저도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이게 저희가 입수 수영 금지, 다이빙 금지 이렇게 표지판을 해놓은 이유는 그만큼 그곳에서 사망 사고랄지 그렇죠. 안전사고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주의를 기울이라고 해놓은데 꼭 그걸 무시하시고 네. 그쪽에서 이렇게 물놀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그런 곳에서 하시는 분들이 꼭 대형 사고가 일어나요. 사고가 나요. 맞아요. 참 위험한 일 많아요, 그죠?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입수 금지하면은 제가 워낙 수영이 자신이 없으니까 아 저기는 무서운 곳이다 하고 저는 안 가요, 진짜. 그래야지. 바람직합니다. 네, 저는 안 가는데 어떤 분들은 좀 자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좀 한적한 데 가서 혼자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놀고 싶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위험 지역이라고 표시 있으면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나같이 겁먹고 안 가버리는 게 차라리 더 한다니까. 그렇죠. 편안이 아니고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안전이. 제발 하지 말아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안전하게 휴가도 잘 즐기고 정남 씨가 옵시다. 여기다가 캠페인을 좀 하세요.
입수 금지 지역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아, 잘하시네요. 자, 뭐 두 분은 워낙 이런 사건 사고를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장소가 위험하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좀 위험한 곳, 조심해야 되는 곳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지금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보다는 네. 계곡을 끼고 있거나 뭐 하천을 끼고 있는 곳은 어느 정도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계곡은 아까 먼저 소개했지만 아주 깊은 수심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와류도 생기고 뭐 심정지나 물 수온차 때문에 이런 것이 있고 강이나 하천에는 수중보가 놓여 있는데 그 아래가 아주 심한 와류가 형성이 됩니다. 뭐 보트도 빠져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사람이 그 밑에 빠지게 되면 개인의 힘으로는 거의 빠져나오기가 힘들다고 봐야죠. 예.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위험 요소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 진짜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정남시 곡성이죠. 네. 곡성이요. 곡성에서 우리 구례해가지고 하동으로 가는 섬진강. 네. 그래서 저희가 바다보다는 계곡에서 또 계곡보다는 강에서 사고 많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 섬진강 특히 우리 곡성의 압록교 아시나요? 압록. 네. 저 자주 갑니다. 네, 압록교 밑에가 그가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습니다. 거기서 자주 놉니다. 네, 대신에 이제 위험한 곳이라고 하신데요. 거기서 수심이 22m 깊은 곳이 있어요. 거기하고 그다음 자주 발생하는 곳이 우리 그 외곡 검문소라고 섬진강과 피하골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맞닿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곳은 와류가 형성되고 수심이 아주 빠르거든요. 거기에서 하여간 작년에도 한 건 있었고요. 저희 김석현 팀장과 함께 그 현장만 두 군데에서만 여러 사고가 후대 대상자들,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군요. 많이 수습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정남 씨께서도 자주 놀러 가는 곳이라고 네,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안전 수칙을 난 지킬 거야. 과신하지 않을 거야라는 마음을 먹고 휴가를 갔는데 강물이나 물론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겠지만요. 강물이나 계곡물에 휩쓸리게 됐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감독님? 자, 1초가 급하기 때문에 일단은요. 119 신고를 먼저 신고 해야 먼저? 되겠죠. 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구할 수 있으면 좀 구하는 게 좋은데 그보다도 저도 이제 압록을 가봐서 많이 놀아봤어요. 네. 그거 제가 본 것만 해도 거기서 빈번한 사고가 일어나서 구조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저는 아예 좀 위험하다 싶으면 안 가버려요. 안 가야 돼요. 사전에 본인 차단을 스스로 하시고. 안 가야지. 과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일단은 먼저 신고부터 해야 되겠죠. 일단 네. 신고 먼저 하신다. 그렇죠. 신고하고 네. 그다음에 구조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면 사람이 땡땡 얼어볼 것 같아요. 당황하죠. 너무 당황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은 늘 여기다 갖고 다녀야 돼요. 그럴게요. 그러면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최 팀장님, 만약에 내가 빠졌다, 뭐부터 해야 되나요? 물에 빠졌습니다. 이 빠지기 전에 우리 감독님처럼 일단 근처를 안 가든가 아니면은 그렇죠. 그게 제일 일단 좋죠. 예. 기본적인 우리 장비, 예. 조끼, 튜브 그렇지. 이런 부력이 있는 것만 착용해도 충분히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계곡물에 휩쓸렸는데 어떤 소속 3m, 5m 이런 네. 속도로 휩쓸렸을 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쓸려 내려가면서 바위나 이런 돌들의 머리를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네. 후두부를 이렇게 감싸면 머리를 보호하는 방법 하면서 발을 하루 쪽으로 향하면서 쓸려 내려가다가 어떤 바위나 또 아니면 나무 가지가 있다면 잡고 나올 수 있는 방법. 그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강물 같은 경우는 계곡에서 물살이 그래도 좀 잔잔한 편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서 체력 소모하지 말고 물살 따라가면서 반대편 45도 각도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질려 나오는 것이 안 하면서 따라가는 거 중요해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수영 실력이 돼야 되겠죠. 감독님처럼 아예 수영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튜브 끼고 노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네, 야구장 가시고 야구장 가시고. 아 진짜요? 정말입니다. 그러죠. 예. 저는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제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낮은 물에 좀 뭐 더우면은 낮은 물에서 그냥 살짝 이렇게 몸 하고 날지
뭐 이렇게 수영 못 온다 해서 푹 한번 들어가 보자. 나 저렇게 무리하게 절대 안 해요. 예. 절대 난 무리하게 안 씁니다. 저는 이제 출신이 이제 구례 출신이라 푹 이런 거 했는데 조끼 이런 거 철저하게 입어야 되겠네요. 옛날에 조끼는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러게요. 그게 문제지. 네. 그렇죠, 그렇죠. 큰일 나버려요. 조금 전에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면 아이나 아내를 없는 행동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잠깐 그 김 팀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 당시에는 내가 사랑하지만 이거 하면 위험한 일이야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가족이나 지인이 빠졌다고 해도 나 수영 굉장히 잘해, 체력도 좋아. 함부로 뛰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고요. 수상 구조의 원칙에서 뭐 직접 뛰어드는 것은 가장 나중입니다. 마지막 방법이거든요. 네. 먼저 던질 수 있는 게 있으면 던져주고요. 건넬 수 있으면 건네주고 마지막에 그것도 안 됐을 때 수영으로 접근을 해서 구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다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많은 어떤 구조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물통으로 쓰는 물통도 던져줄 수가 있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텐트의 폴대, 뭐 끈, 이런 여타의 아이스박스, 이런 여타의 물건들을 충분히 활용해도 그게 인명 구조용 장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직접 위험에 빠지지 않고도 구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은 뭐 아이스박스라든지 텐트 폴대라든지 들으면 아 나중에 그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당황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특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또 낚시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네. 낚시 관련된 사고들도 굉장히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낚시도 주로 강에서 섬진강이나 강에서 이루어지는데 낚시를 하면 낚시 전용 조끼랄지 이런 걸 입으면 그나마 다행이거든요. 근데 물장어라고 해가지고 가슴 높이로 오는 그 장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어깨 멜빵돼 있는 거. 네. 이분들이 낚시를 하면 꼭 그 깊은 곳 들어가요 이렇게 낚시를 하시다가 여기까지 들어가. 네네 욕심이 생겨서 네 그렇죠. 그러다가 발을 헛디디거나 이렇게 해서 장화 속에 혹시 물이 들어간다. 더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같이 쓸려가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현장에 출동한 경우도 몇 건 됩니다. 예. 그 멜빵 달리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네, 옷이 네. 위험한 옷인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바지나 하체를 네. 적시지 않기 위해서 네. 입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 허리 밑으로 들어가는 게 괜찮은데 이게 이제 혹시 넘어지거나 해서 속으로 물이 들어갔다. 그러면 라고 했을 더 때는 위험하시군요.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걸 장화복을 입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강에서 낚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슬기나 제첩 채취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런 것도 비슷한 이유인가요? 네, 같은 경우입니다. 보통 제첩을 채취하고 이렇게 담는 그릇을 허리에 차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그 제첩을 채취하다가 넘어지게 되면 네. 그 안에 물이 차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물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잡아놨던 제첩까지 그 사람을 같이 못 가게 누르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일 때는 못이 젖지 않는 효과가 있지만 네. 그렇게 키가 가슴 이상에 되는 곳에서 넘어지거나 하면 오히려 탈출하는데 아주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혹시 이런- 이렇게 네. 허리까지만 오는 거 말고 목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건 혹시 없습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옷이요 옷이. 그러면은 물이 이 안으로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해녀복을 입으세요. 그런 건 괜찮지 저희가 않습니까? 입고 있는 옷은 있습니다. 예. 잠수복인데요. 네. 잠수복. 드라이 슈트라고 해서 아주 차가운 깊은 물에 아니면 오염된 물에 구조를 할 때 쓰는 옷은 있는데 그렇게까지 입고 작업을 하시면 너무 불편해서 이제 아까 그런 긴 장화를 대신 사용하는 경우죠. 네. 아무튼 위험합니다. 네. 이런 위험한 내용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물놀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김성현 팀장이 어떠신가요? 저는 싫어합니다. 최 팀장님은 저는 이제 그래도 매년 해년마다 팀원들하고 계곡으로 팀 단합대회를 겸해서 한 번씩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조대원이 아닌 피서계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힐링도 하고
또 그곳에 있는 물놀이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겠죠. 예. 멋있어. 그래도 이제 여름에 이 물놀이를 통해서 뭔가 기운도 얻으시고 재미도 얻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네. 끝으로 방송을 통해서 그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지금 물놀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슈퍼 엘니뇨라는 지금 아, 용어가 맞아요. 많이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국지적으로 너무 많은 양의 물을 이렇게 순식간에 쏟아버리기 때문에 특히 계곡, 강, 하천이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하게 주의사항을 잘 보시고 안전장구를 잘 착용하시고 나서 물놀이를 하시면 그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팀장님께서도 저희는 이제 기본에 충실하다면 대형 사고는 막을 수 있다. 저희가 물놀이 할 때도 기본 장구 어린 아이들 조끼 채우고 튜브 태우고 수영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과제하지 마시고 특히 50대 분들 이렇게 음주 사고 꽤 나거든요. 그냥 펜션 가셔가지고 닭고기 구워 드시고 물에는 그냥 정말 발만 담글 수 있도록 네네. 그런 사고를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네, 두 분께서 현장에 많이 나타나지 않으시는 게 시민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구나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늘 현장에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변함없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린 초대석 두 번째 초대 손님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전국 최초고요.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장터유란당의 한승주 회장 그리고 김영창 단원 두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전라남도 상인연합회장 한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억의 동동구루무 김영창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전라남도 상인연합회장 한승주 회장님께서는 네. 영광에서 오셨고요. 김영창 단원님께서는 장성에서 오셨는데 오늘 열린마당을 위해서 발걸음 해주셨어요. 기분이 어떠셨나요? 열린마당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네. 김영창님은요? 저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아유 두 분 표정이 너무 밝으십니다. 네. 그만큼 이 장터 유랑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네. 그래도 장터 유랑단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회장님께서 자, 장터 유랑단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옛날부터 그 장터에서 그 난장 문화예술이 매우 성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흘러오면서 이런 것들 전부 잊혀진 뭐 동동구루라할지 줄타기랄지 이런 것들이 잊혀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줄타기랄지 옛날에 난장 그 문화예술을 재현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장터유랑단을 모집해서 꾸려서 이렇게 장터유랑단을 활동하게 됐습니다. 예. 네. 저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전국 최초라고. 어떻게 전국 최초가 된 겁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생각을 안 한 건가요? 전혀 생각을 못 했겠죠. 왜냐하면 전라남도만이 간직한 정말 전라남도만이 이 국악이랄지 굉장히 그 모태같이 되는 곳이라서 네. 오늘까지는 우리 전라남도 상인연합회가 주관하는 네. 장터유랑단이 전국 최초입니다. 네. 옆에 뭐 김영창 단원님도 계시지만 단원 모집이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단원 모집은 어떤 식으로 진행됐습니까? 네, 이제 단원 모집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 장터유랑단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걸 그 전문가들로 또 구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대학 교수님이랄지 뭐 교육장님이랄지 네. 또 예총 회장님이랄지 이런 전문가분들을 두루 모셔서 추진위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장터유랑단의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설정해서 이제 총 감독을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총 감독을 아주 양근수라는 총 감독을 아주 그 유능하신 분을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과 함께 단원들을 모집을 하는데 그 숨어있는 우리 전라남도 안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정말 그런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공모를 통해서 네. 저희들이 단원들을 모집했습니다. 예.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저희가 지금 20여 개 단체 몇 그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자, 오늘 단원 대표로 김영창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그 김영창님의 분신과도 같은 악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저희가 세팅을 해놓았는데 여기 네네. 보면은 추억의 동동구루무라고 어허. 써 있잖아요. 네. 이 동동구루무가 무엇인지 공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도 어렴풋이 옛날에 그 동동으로 장씨가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 네. 사람을 모집할 때 저는 쓰는 악기거든요. 네. 근데 사람 모집에 의해서 발로 찼어요. 이게. 네. 네네. 둥둥 소리 나죠. 예. 그게 어. 발전돼갖고 동동 그룹으로 이렇게 변신이 됐습니다. 아. 그 동동구루무 이 동동이 소리를 예, 소리인데요. 악기 소리. 둥 처음에는 둥둥 그랬어요. 네. 그러다 이제 바꿔자고 동동 구름. 그렇군요. 아니, 두 분은 동동구루무 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봤어요. 아, 실제로 보셨어요? 보셨어요? 예, 실제로 오. 봤어요. 저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네. 네. 하도 신기하고 이 다리를 이렇게 굴르면 뒤에 북이 빵빵빵 찢어지니까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따라다니 봤는데 저는 이제 그 동동구루무가 대충은 뭔지는 알아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 뭐 옛날에 보면 이렇게 하얀 가게들은 하얀 화장품이잖아요. 사실 요즘에 그런 거 잘 안 쓰는데. 근데 다른 분들은 모르게 동동구루무가 이 동동주를 파는 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동동구루무가 대충은 발라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는 있어요. 봤어요 어렸을 때. 예. 저는 지금 동동구루무 이 유랑단이 저의 경쟁업체가 왔구나.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장터에서 마당극 하거든요. 저희가 거진 다 이렇게 공연을 했었는데 경쟁업체가 왔구나. 하고 동동구루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죠? 동동하고 구루무가 아마 크림을 일본 발음으로 맞아요. 구루무 데스 이렇게 해서 크림 발음을 못하니까 그렇게 구루무 했던 게 넘어와서 네, 그게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네. 요것도 이제 화장품도 팔고 약도 팔고 막 기생충 약도 팔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 근데 저 촌에서 살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네. 저런 걸 또 나이에 비해서 겁나게 젊으신 분이 예, 너무 촌에서 살았습니다. 아니 어릴 적에 감독님 예, 예. 그 공연도 보셨다고 말씀하셨고 봤어요. 그리고 예. 그 공연할 때 따라다녔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현장을 생각하면 지금도 장터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영창님? 치고 올라가만 보면 사람들이 쳐다보죠. 그렇죠. 저 무슨 악기래요? 네.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알거든요. 알지. 무척 좋아하십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네네네. 저것을 미고 왜 그러냐면 사람을 딱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름으로 팔으려면은 네. 그러니까 동네를 한 바퀴를 저것을 치고 돌아야 하모니카를 돼요. 부르면서 띵띵띵띵띵띵 해가면서 한 바퀴 돌면 동네 애기들이 다 모이죠, 다 따라가고 그 공연 장소가 딱 전부 다 자리야 하고 앉아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아 하시는 근데 거죠. 그 동동구루무를 파시는 분들이 왜 애들은 가라 이러지 않았어요? 아,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제 그 뱀 같은 것도 팔고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그때는 애들은 가라 이제 그랬죠. 그치? 애들은 가라 비암이 왔어요, 비암. 비암이 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구루무만 팔았으면은 절대로 애들은 가라 소리를 안 하겠죠. 그리고 애들이 뭔 돈 있어요, 뭐 사겠어요. 지정남 씨는 안 따라다니셨어요? 저는 나이가 젊어서요? 네, 아직 그때는 애기였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나 나이론 극장 이런데 몰래 네. 들어가가지고 어. 엄마랑 같이 봤던 기억은 납니다. 네. 엄마가 이렇게 샴푸 같은 거 막 사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야, 저희가 동동구루무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추억 얘기가 많은데 사실 동동구루무 말고도 추억의 공연들이 엄청 많다면서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아까 단체에 있듯이 뭐 줄타기랄지 솥대타기 뭐 곤방대질이랄지 또 토화질이랄지 또 아까 말씀하신 춘향전 단막극이랄지 완전 이런 경쟁 것들을
전부 다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릴 적에 혹은 과거에 나 이런 공연 본 적이 있다 하신 분들은 그때가 생각이 나실 거고요. 네. 나 본 적 없는데 이름만 들어봤는데 하신 분들은 오늘 아마 처음 보시는 영상이 될 겁니다. 저희가 장터 유랑단 공연 모습을 영상으로 오. 준비해봤거든요. 네. 함께 볼까요? 아까 말씀한 감독님 말씀 글로리. 네. 저희랑 많이 겹치네요. 야, 야, 동네가 시끌시끌. 야. 금방 지나가죠. 정남시 고향이 곡성 장인갑소. 여기요? 곡성 장터구만. 모르시는 분들도 뭔 일이야 하면서 나와보실 것 같아요. 곡성 석곡장터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석곡장터예요. 네. 우리 집 근처입니다. 아 그래요? 정남시 옆에 바로. 오면 이거 예, 좋은 예. 일이요. 야, 저기는 지금 순천 아랫장. 아, 예, 예. 이런 퓨전곡이군요. 구성이 굉장히 다채롭네요. 네. 퓨전 구악도 들어와 있고. 네. 일단 여러분 매구가 딱 쳐지면은 분난 거거든요. 분났어요, 분나. 아, 그렇지. 야, 번화 돌리기. 번화도 하고. 네. 재미지구나. 저 잘 돌릴 줄 아세요? 저거는 기술이 필요하죠. 아, 그래요? 오호. 오메 사자춤. 어머, 사자춤 어머, 어머, 하고. 어머. 스케일이 굉장한데요. 네. 이거, 야. 요즘 저희 큰 명절이 돼도 쉽게 볼 수 없는 공연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 안에 한 분이 들어가 계신 게 아니죠? 두 분. 두 분이죠. 예. 어머, 어머. 이거 뭐예요? 뭘 타시는 거예요? 소떼타기. 소떼타기요? 네. 저 위험하지 않나요? 와. 이야. 고난도죠. 맨손으로 올라가시네요. 예. 혹시라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훈련을 하신 분들입니다. 저기 다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저 하는 절대 분들이랑 못합니다. 다 같이 다니는구나. 우와. 지금도 저렇게 그 재능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야, 이거는 이제. 보석들입니다, 보석들. 진짜 따라하면 안 되겠네요. 예. 저절로. 박수 나와요, 박수. 방금 그분이신데요.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도화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야, 볼만해요, 참말로. 네. 볼만해요. 예? 여기 소품 맞지라잉? 이야, 참말로. 석곡. 이야, 진짜 식구들이 함께 가는 식구들이 많겠네요. 감당이 다 달라서. 짐작하기로는 지금 이 공연하시는 분이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그렇죠.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야, 부채춤도 있습니다. 한국 문화. 진짜 다채롭네요.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건 다 모여 있네요. 네네. 한국판 오케스트라입니다. 예. 우리보다 훨씬 커요. 아이고, 걸어. 아이고, 선생님보다 알겠습니까? 예, 걸어요, 걸어. 우리 정남시도 특별 출연 한번 하셔야 되겠어요. 저희가 영광이죠. 네. 이야. 역시 볼거리가 많아. 오메, 오메. 내 스타일이요. 분위기가 확확 바뀌어요. 이야, 얼마나 재미져요. 에헤이. 한 번 장터에 가시면 몇 시간이나 공연하시나요? 약 1시간 40분에서 2시간. 2시간 40분. 흥이 나면은 2시간 하고. 기본이 1시간 40분 정도 됩니다. 줄타기는 진짜 보기 힘든데. 야. 저것도 응, 응. 지금도 저걸 타는 사람이 있네. 줄 타러 올라가는 경우에 지금 줄 타러 올라가. 아니 옆에서 약주 한잔 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한잔 하고 가야 잘 올라가요. 네, 나 옛날에 해봤어 이러죠. 그러니까요. 이야. 이야.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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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역불로 잘 보는. 일부러 저러더라고요.
뗄 수가 없네요. 네, 진짜 볼거리가 많네요. 아니 이런 모습 영화에서만 봤잖아요. 야. 야, 유랑단 인정. 고맙습니다. 요즘에는 저걸 정말 어디 가서 보기 어려운 건데. 네. 그러니까요. 귀하네요. 정남 씨도 줄타기 잘할 것 같은데. 어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정남 씨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야.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잘 봤습니다. 저희가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다 준비했어. 예. 정말 어르신들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네, 네. 다 준비한 그런 공연입니다. 현장 반응 뜨거웠을 것 같았는데 아, 예,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그냥 와서 그 똑같은 공연이겠지, 소프트한 공연이겠지 했다가 보니까 이런 뭐 솥대를 타버린달지, 줄타기를 해본달지, 동동구르모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우면서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고 나중에는 끝날 때쯤에 환호성이 막 올라왔습니다. 네. 예, 예. 정말 저희가 다양한 공연 봤잖아요. 네네. 부채춤도 봤고 줄 타기도 봤고 불쇼도 봤고 여러 가지 봤는데 네네. 현장에서 이 약간 난감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누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까? 옆에 분도 많고요. 우리 김혁장 선생 공연도 많이 애들이 예. 신기해가지고 따라다니고 특히 줄타기가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 예. 또 솥대질도 하고 네. 또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요요 같이 생긴 죽방놀이. 네, 죽방놀이. 죽방놀이 팽이 돌리듯이 하는 죽방놀이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하늘 높이 올라가니까 네. 굉장히 좋아라. 네. 예. 제가 짓궂게 어떤 게 가장 인기가 좋냐라고 여쭤봤지만 하나하나 공연이 저희가 쉽게 볼 수 없는 공연이고요. 맞아요. 정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심장이 쫄깃해지잖아요. 저 손이 막 땀이 그렇죠. 흥분해지더라고요.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공연들이 모두 다 모여 있는 네. 그런 공연입니다. 그런데 개막 공연에서 김영창님 긴장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러죠. 저는 이제 동동구를 배워가지고 네. 그 요양병원에 제가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습니다. 네, 그다음에 큰 무대에 쓰니까 아무래도 네. 긴장이 되죠. 그럼 어떻게 오늘도 저희 공연을 준비하셨는데 오늘도 좀 긴장이 되십니까? 오늘은 뭐 긴장이 안 되네요. 감독님이 지휘가는가 봐. 자 그러면 지금 긴장 안 된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지금 해야 바로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럽시다. 네. 김영창 씨께서 준비한 공연 네. 저희 무대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기대가 됩니다. 그때 그 시절 어이, 동동구름 한 통만 사면 있어요. 아까워서 아끼시다가 다 못 쏘고 가신 우리 어머님들을 생각하면서 추억의 노래 목포의 눈물 불러볼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창님의 동동구르무 공연 만나봤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 북치고 장구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맞아요. 야 북도 치시고 하모니카도 부시고 박자도 맞추셔야 되고 멘트도 하셔야 되고. 정말 바쁘셨겠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 저는 뭐 다른 거 아까도 이제 화면에서 봤지만은 다 신기한 거지만 저는 이게 너무 지금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네. 저도 모르게 뒤 쫓아갈 뻔했다. 여기 줄만 지금 마이크만 없으면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쿵쿵 때려가면서 말이에요. 같이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냥. 선생님 성함이 김영창 선생님이잖아요. 이름 바꾸셔야 돼요. 김명창으로. 하모니카 연주가 명창이십니다. 아니 겁나 멋이 거요 유랑다. 아 우리가 좀 밀리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표정이 점점 좀 어두워지시는 거예요. 걸어요. 뭐 볼거리도 많고. 이야 대단합니다요. 저희가 공연 영상 보여드리기 전에 네. 지정남 씨께서 저희랑 뭐가 많이 겹치네요 하셨는데 점점 모습이 점점 달라지고 계셔요. 네. 근데 이 동동구르무 공연이 이게 참 희한한 게요. 발로 이렇게 북을 치잖아요. 그럴 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웃겨요. 맞아요. 이유 없이 재미가 나요. 흥이 막 재미죠. 나거든요. 이게 네. 맞아요. 굉장히 희한한 공연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재능을 보여주신 김영창 씨께서 지정남 씨 말씀하셨지만 명창이라고 하모니카도 잘 분다고 명창. 하셨잖아요. 그런데 원래 초등학교 교사셨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셨대요. 진짜로요? 자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떻게 변화가 된 건가요? 초등학교 교사로 퇴직하고 나서 제가 품바 보조사 좀 근무를 하면서 했는데 네. 그때 동료들이 너는 하모니카를 잘 부니까 이 동동구르면 좋겠다. 그래서 동동구르 맞춰가지고 제가 혼자 독학으로서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독학으로 하셨다. 예, 혼자 뭐 누수 배울 데가 없어요. 엄청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저 그 뭐 대단한 경력 뭐 이런 거 아니지만 그 중학교 때 북을 좀 쳐보고 싶어서 북을 좀 배웠어요. 장구를 좀 배웠는데 이게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치는 채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요. 초등학교 어려워요. 때. 따로 놀아야 되는데. 이게 오른손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안 된다고요. 오른발 왼발 따로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독학을 하셨어요? 거기에 하모니카까지 동시에. 네, 어떻게 연습을 하셨어요? 많이 했지요. 오른손은 하모니카, 왼손은 마이크, 네. 두 발은 동동구르. 몸을 들여야지. 온몸 전체가 다 흔들어야지 나오거든요. 맞아요. 저 북도 소품을 얼마나 연구하셨는지 그 뒤에 예. 고리 끼는 거 있잖아요. 네. 저희도 소품을 직접 만들어 보니까 네. 이거는 진짜 몇 년 연구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 그 노력까지 보여요. 그 운동화에 네. 고리 끼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자세히 보니까 등산할 때 필요한 그 고리를 같이 네. 끼우셨더라고요. 저 완전히 밀렸어요 지금. 옛날에는 여기다 이 각반 같은 걸 쳐가지고 이게 해. 그렇습니다. 예, 그러죠. 이 현대화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이 발전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김영창님의 공연을 보면서 저희도 행복했습니다만 김영창 씨도 굉장히 행복해 보였거든요. 네. 만족도가 참 높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대표님? 그 다른 분들의 만족도도 이렇게 높습니까? 매우 높죠. 어.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그 활동들 이축이 됐다가 저희가 장터유랑단을 함으로써 이제 그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고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 굉장한 자기의 열정을 바칠 수 있는 그 터전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하셨습니다. 또, 네. 예, 또 관중들의 그 호응도도 굉장히 좋고요. 네. 예, 예.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네. 근데 남도에 장터가 많잖아요. 전통시장이 많은데 공연 장소는 어떻게 정하시나요? 공연 장소는 제가 이제 전라남도 상인연합회장이다 보니까 이제 각 그 시장에 상인회가 있거든요. 네. 그 시장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장날이랄지 필요할 때 오. 미리서 신청서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 유랑단에서 이제 그 초이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순서를 매겨가지고 아주 좋을 때 가서 유랑단 해주죠. 그러니까 저희는 상인회에서 요청이 없으면 가지를 않고 예. 상인회에서 요청을 직접 해줘야 해줘야. 신청을 해야 저희가 갑니다. 예. 감독님, 네. 나주 상인. 저도 상인이죠. 네. 회원이에요? 예, 저도 회원인데 그러면 전방 앞에 빨리 불러야죠. 명예회원으로 해놨습니다 이미. 아니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예. 오, 야. 예. 자, 아무튼 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예. 앞으로도 좀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유랑단 좀 많이 사랑해달라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엊그제 우리 무안 전통시장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했는데 약 1,000여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넓은 장터가 완전히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특이한 것은 어린이들이 10살 정도, 10살도 안 된 애들이 앞줄에, 맨 앞줄에 한 15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저도 어릴 적에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지만 따라갔다고. 네. 저도 어릴 적에 그 추억 때문에 지금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실은. 그 어릴 적 추억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이 그걸 끝까지 보면서 줄타기도 보고 동동구름도 보고 여러 가지 죽방울 놀이도 보면서 꿈을 키워가지고 우리 남도의 그 향치, 가락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이 네. 저한테는 굉장히 그 보람으로 생각이 됐고 네. 또한 우리 장터유랑단은 앞으로 또 전라남도 안에서도 하지만 네. 이제 뭐 경상도로, 대구로 또 충청도로 이렇게 얼씨구. 수출도 해서 예.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우리 추억 속에 있는 어떤 공연을 이렇게 살짝 꺼내서 큰 즐거움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많은 지역민들에게 사랑 받으시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널도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열린마당 오늘은 초대석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를 그때 그 시절로 초대하는 장터 유랑단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수칙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린마당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